사회생활 다 잘하고 멀쩡하게 뭐 밥벌이 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연애만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미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호감에 끌려서 관계를 시작했지만 별로 오래 못 가거든요. 그 연애 그만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결혼하면은 진짜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모르는 건데 이제 두 명의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합쳐진 거예요. 인고 부부라고 하면 제가 본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결핍을 채워주는 부부죠. 예를 들면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는 외롭고 함께하기는 두려운 연애와 결혼에 관한 유튜브 채널 앤드쌤의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관계 고민을 돕고 있고 결국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은 우리의 애착 문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문제라고 깨달았거든요. 그럼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 다 잘하고 멀쩡하게 뭐 밥벌이 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연애만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미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연애나 관계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최초의 대인관계 경험이었던 나를 키워준 양육자, 어머니와의 관계가 정말 편안하고 안정되었더라면 굳이 뭐 이렇게 관계가 어렵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뒤늦게 잘해보려고 고민할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최초의 관계 경험이 뭔가 어려웠던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불안정한 면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성인애착 유형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이상적인 안정애착 유형이 있고 그 반대에 안정되지 못한 유형으로 불안형이나 회피형이나 혼란형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애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나오는 거라서 아주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런 개념이 성인애착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의 정체성이죠. 어렸을 때 나를 대했던 중요한 사람과의 경험에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 어떤 표상을 이미 갖고 있게 되거든요. 내가 옷을 예쁘게 입었을 때, 내가 상을 받았을 때 엄마가 막 좋아해주고, 엄마는 내가 뭘 잘할 때만 칭찬하고 좋아해주는구나. 세상은 내가 잘할 때만 좋아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타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소개팅에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메뉴판을 보고 막 제일 싼 거를 시키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전략하고 아꼈던 어른의 모습이 자신에게 좋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싫은 사람은요, 그런 자린고비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았던,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 다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보자마자 호감이 생기고 보자마자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이미지로, 틀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른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최초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서 만들어진 나의 러브 아이덴티티로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엄마와 이별했다는 어떤 사연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분은 모성의 느낌이 나는 사람에게 굉장히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내일은 나를 내치든 때리든 뭐 어떻게 한다 해도 오늘 모성애를 준다면 절대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제가 받고 싶은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참 좋은 것도 많지만 진짜 싫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욕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무기력하고 어머니는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요. 어떤 날은 예뻐하고 어떤 날은 거부하고요. 기분 좋으면 칭찬하지만요. 기분 나쁘면 욕도 막 했어요. 이런 걸 다 적잖아요. 근데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내 부모의 그 모습을 내 애인이나 배우자나 자녀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정말 끔찍하기 싫은데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고 있는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전염돼버린 거예요. 저랑 상담하는 분들이 선생님, 전혀 이런 남자가 너무 안심해요. 이런 여자가 너무 싫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 그렇게 싫으세요? 그럼 생각해보다가 이거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모습 같아요. 이거 우리 아빠가 나한테 했던 모습 같아요. 그럼 당신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해져야 사랑을 잘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더 많이 알아야겠다. 안정애착이라고 하면은 보통 3가지 특징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개념은요, 상호 조절. 그러니까 타인과 잘 조율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 너는 그게 왜 그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서로 밀접하게 상대해야만 서로가 가까워지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조율입니다. 세 번째는요, 근접추구라는 개념인데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카톡 왜 늦게 보지? 왜 읽고 나서 답을 안 하지?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맨날 연락하더니 왜 오늘은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답이 늦지? 이렇게 뭔가 애매해져요. 왜요? 우리는 계속 사랑받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본능적으로요. 근데 그렇게 팽배하고 애매할 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안정애착의 사람이라는 건데요. 내 부모가 나한테 해주지 못해서 내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잘못이 없어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배워서 할 수 있는데 배우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그건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결국 안정애착을 커서도 할 수 있겠냐? 내가 스스로 배워서 내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 되게 노력하게 만드는 것, 이런 개념이 획득된 안정애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 모두 100점이 돼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노력한다면 안정된 애착의 방향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서 내가 충분히 채워지는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제 어른인 내가 나의 부모가 되어서 나를 채워줘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친밀한 관계와 연애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하나, 사랑하면 너무 고민되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연애의 팁이 있구나, 비법이 있구나 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연애라는 게 1대1의 관계거든요. 나도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도 나를 선택해야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그 한 명을 잘 선택하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자신을 잘 이해해야 하고, 또 사람을 잘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상대방한테 나 당신 좋아해요, 당신 사랑해요 라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요. 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려면 나의 자기중심성을 최대한 벗어나야만 하거든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노인 그 부부의 사랑이 정말 절절해요. 밤에 할머니가 푸세식 화장실을 가면서 할아버지를 끌고 가요. 무서우니까 할아버지가 밖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아이고 당신은 안 무서웠어요, 당신은 안 추웠어요, 당신은 걱정했잖아요 라고 그러시는데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랑을 전하려면 첫 번째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수용의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공감적인 태도, 이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감에 끌려서 관계를 시작했지만 별로 오래 못 가거든요. 자꾸 데이트만 하고 서로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지겨워져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신뢰가 깊어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마음이 커지려면
일단 일관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은 잘해줬다가 내일은 좀 귀찮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고요. 일관되게 내 마음을 유지해야만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헌신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걱정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맞춰주는 노력? 내가 좀 귀찮지만 내가 좀 돈을 쓰더라도 저 사람이 좋아하는 저 메뉴를 같이 먹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이것도 헌신입니다.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내가 정말 쓸모가 있다, 저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여자분들은 와, 나 진짜 사랑받고 있네, 나 정말 소중한 대우를 받고 있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그것을 남편에게 어떻게 부탁하느냐, 태도면에서 아, 여보, 당신 있으니까 좋다, 나는 진짜 이런 거 하기 싫은데 당신 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겠죠. 남성분들이라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그냥 버리지 말고 아내분한테 나 너 너무 사랑해서 이거 해주는 거잖아, 당신 소중하니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전달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커플이 싸우는 이유는 사실 뭐 저 사람이 저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요? 그러면 안 사랑해 줄까 봐요. 저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데 이제 사랑을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요. 싸울 때조차도 사랑받고 싶어서 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싸움의 유형을 3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야, 지금 당장 우리 얘기를 좀 풀자. 아니야,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좀 감정이 식은 다음에 얘기하자. 두 번째 유형은요, 두 사람 다 지금 당장 해결에 꽂혀 있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가 왜 이런지 설명해. 그러면 왜 내가 설명해야 돼? 네가 설명해. 이렇게 둘 다 당장 해결하는 거에 꽂혀서 극단적으로 감정이 막 치닫는 거겠죠. 세 번째는요, 둘 다 이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 불편한 감정을 꺼내지 않고 감정이 각자 식은 다음에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느 누구도 본심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뭔가 찝찝한데 뭐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지 진짜 몇 년, 몇십 년째 모르는 커플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커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몇 가지 패턴이 있으니 여기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보시고, 나를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잘 지내려는 마음이구나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야, 우리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 각 성인애칭의 유형마다 어떤 말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안정형이라면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우리 관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회피형이라면 갈등이 너무나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갈등이 생길 것 같아, 잠깐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면서 좀 지켜보자 라는 의미일 것 같고요. 불안형이라면 죽어도 쉴 마음이 없는데, 죽어도 관계를 휴식할 마음이 없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사람들이니까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떠보기 위해서 하는 말일 확률이 높고요. 너무나 트라우마틱하게 자란 혼란형이라면 오늘은 죽자고 헤어지자고, 죽자고 시간을 갖자고 했지만 그 다음날은 또 내일은 어떤 기분이 될지 몰라요. 내일은 아마도 갑자기 너무 사랑한다고 하거나 갑자기 만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 유형별로 자신이 말하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스타일로 사랑을 지키려고, 사랑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사실은 연애를 하라 마라 하면 안 돼요, 상담자가. 근데 제가 이제 그 연애 그만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상대방이 찾아줘야만 만날 수 있는 연애. 나는 이 관계에 주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찾을 때만 만날 수 있고, 나는 상대를 찾을 수 없는 연애도 있고요. 정말 그 사람이 예쁘고 진짜 능력 있어 보여서 마치 우리가 명품을 가지듯이 내가 과시하려고 한 연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깝게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사랑을
쌓아가는 연애가 아니라 나 오늘 얼마짜리 선물 받았다? 와, 나 진짜 누구누구 진짜 예쁜 걔랑 나 사귀잖아. 그러니까 이미 관계가 아니라 드러나 보이는, 남에게 보여지는, 내가 돋보이고 싶은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건을 사듯이 연애를 하면 결국에는 계속 선택하느냐, 버려지느냐, 이런 경험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점점점 자기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나르시스트랑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자기중심성에 맞추느라 나는 누구였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아예 그냥 자기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면 연애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충만해지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이별할 용기가 없다고 상담실에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고민한다는 건 정말 헤어져야만 할 상황이 있는 건데요. 근데도 못 헤어지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내가 너무나 외로워서 누군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 상황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말 그 사람하고는 헤어져야만 건강해지는 건데 지금 내가 너무 외롭고 너무 취약해서 그래도 그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이 쓸쓸한 상태, 너무나 외로운 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점점점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한테 헤어져.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면 상처만 되거든요. 그 사람의 사정은 그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본인이 또는 주변에 이별해야 하지만 이별할 용기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위로하시고 지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스드메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결혼할 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제 이런 거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드메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결혼 전에 과연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정이 가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지? 이렇게 좀 자신의 이 마음을 알아야겠죠. 그것을 알려면 내가 지금 너무 외로우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배고프면요. 이게 뭐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 몸을 좋게 하는지 이런 거 따질 겨를도 없이 막 배에 채워 넣잖아요. 뭐 그런 거죠. 너무 외로우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는지 사랑을 주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서로의 삶이 공유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와서 저런 게 중요하고 저런 게 싫은 거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와서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 이렇게 깊이 있게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알아가는 경험이 좀 쌓여야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런 학력을 가져서 저런 직장을 다녀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속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관계가 생겨야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게 서로 정서적으로 서로 보완이 되고 든든해져 가는 느낌일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 때라야 비로소 결혼을 얘기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하면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선생님 진짜 이 사람하고 편하고 계속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졌죠? 라는 이야기거든요. 한 공간에 서로 다르게 살아온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도 서로 묘한 기운을 주고받거든요. 서로 사랑받고 싶고 계속 애정을 갈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그냥 느껴지는 불편함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불편한 마음은 내가 자꾸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나 보고 있는 거 맞아? 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게 맞아?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상대방한테 잘 말할 수 있어야겠죠. 결혼하면은 진짜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신경 써서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요? 조금만 뭐 하면은 시댁에 일 있고 조금만 뭐 하면은 친정에 일 있고 조금만 뭐 하면 저 사람 직장 문제 내 직장 문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모르는 건데 이제 두 명의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엄청 많아진 거죠. 아, 이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인생길에 어떻게든 당신을 버리지 않아. 당신과 함께 해결을 해나갈 거야. 라는 신뢰와 의리,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트너에게 보여줘야 될 것도 책임감이고,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신뢰감, 신의 같은 뭐 그런 의리겠죠. 결혼의 개념 자체가 이미 조금 요즘 세대는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당신보다 더 손해보면 안 돼. 이런 두려움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게 사실은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못나고 병들고 아플 때, 두려울 때, 되게 부족할 때도 나를 조건 없이 받아줄 대상,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점차 늙어가는 모습조차도 아, 저 사람이 고생했구나로 보여지는 이제 과정을 함께 살아가는 건데 요즘엔 애초에 나의 부족함이나 못남을 안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부족함이나 못남은 늘 사실 뭐 실패였고 공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내 배우자한테도 내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사정이 어려워지면 이것을 공유하고 도움받기보다는 잘 숨기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해결할까? 네, 이런 패턴으로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는 내가 앞으로 좀 못난 모습 보여도 괜찮겠다. 내가 막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버림받지 않겠다라는 신뢰가 없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저희 남편이 잘하는 게 지금 그런 겁니다. 저희 집이 막 난리 부르스고 막 엉망인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데요. 원래는 집안에 막 그 어지러진 것들을 막 치우면 내가 해야 되면서 자책에 빠지니까 그걸 또 함부로 손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새벽에 출근하면서 현관에 있는 신발을 정리하고 나가는 행동인데 제가 그걸 보면 참 많이 반성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것들을 이것저것 손대고 싶지만 나를 고려해서 내가 신경 쓰게 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인고 부부라고 하면 제가 본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결핍을 채워주는 부부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굉장히 야망이 많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욕심내지 마라. 인생은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도전하거나 많이 뭘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별로 기회를 주지도 않으셨고 아이의 욕망은 욕심이라고 이렇게 좀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정말 도전하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근데 또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부모가 주어져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큰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에게 필요한 거는 가까이에서 자상하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내는 뭐든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막 아내를 만나서 이 사람이 직업이 막 N잡이 된 거예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너무 바쁜데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럼 벌써 과일을 깎아와요. 저 설거지 어떡하지? 내가 할게. 그러니까 아내는 진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사랑만 받지 못했던 것 같대요. 근데 남편이 주는 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에게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는 느낌이겠죠. 이 둘을 보면 이렇게 결핍과 결핍을 채워주는 관계가 굉장히 행복한 특별한 커플이 되겠구나. 얼마나 이 결핍과 결핍이 강렬하게 결합되어 있는가, 보완되고 있는가 볼 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상담실에 와서 선생님,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더 들어가 보면 이 고통을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다라는 막막함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이 막막한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연결 같습니다. 뭐 연애와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좀 특정한 예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누구와 있든지 좀 더 따뜻하게 속마음을 나누고 더 잘 연결되어서 내 마음이 좀 더 채워지고 상대의 마음이 좀 더 채워지는 그런 관계들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